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72살 김영숙 씨는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휴대폰 화면을 켜고 알림을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머물러 주고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영숙 씨의 아침은 항상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커피 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신문 읽는 소리, 손주들이 뛰노는 소리, 며느리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 집 안이 늘 북적였었죠. 하지만 남편은 5년 전에 떠났어요.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죠. 지금은 혼자였어요. 영숙 씨는 휴대폰을 다시 켰어요. 아무 알림도 없었죠. 오늘도 연락이 없네. 한숨이 나왔어요. 예전엔 달랐어요. 아들이 먼저 전화했었죠. 딸이 문자를 보냈었어요.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런 말들이 자주 왔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영숙 씨가 먼저 연락해야만 답장이 왔어요. 그것도 며칠 후에. 영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죠.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영숙 씨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하려고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죠. 지금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전화를 끊었죠.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도 그랬고요. 영숙 씨는 점점 연락하기가 두려워졌어요. TV를 켰어요. 드라마가 나왔죠. 화면 속에선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영숙 씨의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저런 모습, 우리 집에서도 있었는데 예전엔 명절만 되면 집이 북적였었어요. 손주들이 뛰어다니고요.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했죠. 하지만 요즘은 달랐어요. 명절에도 짧게 들렀다가 갔어요. 엄마, 우리 집에도 가봐야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영숙 씨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었어요. 텅 빈 식탁이 보였죠. 영숙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이제 누군가의 하루에서 빠진 사람이 된 걸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서운했어요. 나도 그렇게 바쁘게 너희를 키웠는데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영숙 씨는 자녀들에게 늘 말했어요.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대답했죠.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죠. 혼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괜히 자식들 마음 무겁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영숙 씨는 그렇게 참았어요. 강해 보이고 싶었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혼자서도 잘해.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달랐어요. 허전함이 더 커졌죠. 외로움이 더 무거워졌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여만 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영숙 씨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혼자였죠. 반찬은 간단했어요. 김치와 계란 하나.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이렇게 먹으면 누가 알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강해 보이려고 했던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괜찮은 척했던 날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사실은 외로웠어요. 누군가와 밥을 먹고 싶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영숙 씨는 휴대폰을 봤어요. 자녀들의 사진이 보였죠. 얘들도 나처럼 외로울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럽겠지. 그렇게 또 하루가 갔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유난히 마음이 가라앉던 날, 영숙 씨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죠. 사진 속에 젊은 자신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 남편과 웃고 있는 모습,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 영숙 씨는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보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했던 날들, 아이들 공부 봐주던 밤들, 아플 때 옆에서 지켜주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사진 속에 있었어요. 영숙 씨는 깨달았어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자녀들을 키웠어요. 가정을 지켰죠. 누군가의 엄마였고요.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그 역할을 다 해냈어요. 지금은 혼자였지만 헛된 삶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시간이었죠. 영숙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나는 충분히 잘했어. 외로움은 여전했어요. 혼자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필요한 역할을 다 해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영숙 씨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왔죠. 오랜만에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영숙 씨는 동네 공원에 나갔어요. 천천히 걸었죠.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어요.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아지와 노는 아이들도 보였죠. 영숙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문자였죠. 엄마, 주말에 갈게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영숙 씨는 웃었어요. 그래, 기다릴게. 그렇게 답장을 보냈죠. 오늘도 혼자였어요. 내일도 혼자일 거예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혼자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영숙 씨는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늘이 예뻤죠. 영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당신도 괜찮아요. 혼자라는 게 외롭고 연락이 없는 게 서럽고 필요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요. 당신은 사라진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해준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었죠. 그 시간들이 당신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혼자일 수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었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작은 걸음도 괜찮고요. 오늘 하루를 견뎌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요.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